자, 오늘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우리 교재 17페이지. 자, 먼저 부분 집합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책을 보면, 자, 부분 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줄 것이에요. 이게 정의입니다. 부분 집합의 정의.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즉 X가 A의 원소이면 X는 B의 원소이다 일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 하며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죠. 책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이것을 기호로 그 기호에 줄을 그어서 아니라고 하면 되죠. 자,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집합의 원소가 1과 2가 있습니다. 그럼 집합 B의 원소는 1과 2와 3과 4가 있다고 합시다. 자, 거기 어떻게 정의되어 있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A가 B의 일부분이라는 뜻이야. 그럼 일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정의되어 있었죠?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원소는 속하는 거죠, 집합에. 그래서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원소 기호는 줄이 있습니다, 가운데. 자, 이걸 부분집합 기호라고 하는데, 부분집합 기호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그럼 그냥 단순히 생각해 봅시다. 얘가 일부고 B의 일부분이고 부분이고 얘는 A를 포함하는 전체죠. 더 큰 영역이죠. 그 큰 영역적으로 입을 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합 C가 있는데 1, 7이라고 합시다. 원소가. 그럼 집합 C의 모든 원소, 자, 1이 여기 있죠. 7은 없죠. 그러니까 집합 얘는 있고 얘는 없죠. 여기에 집합 B에. 그 집합 C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다 있는 게 아니지. 이럴 때에는 집합 C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부분집합 기호는 자, 부분집합이 된다, 되지 않는다.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도 되고 A는 자, A를 주어로 읽어봅시다. A는 자, 부분집합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고 읽을 때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그럼 A를 주어로 읽으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A는 B에 포함된다. 자, B를 주어로 읽으면 B는 A를 부분집합으로 가진다. B는 A를 포함한다.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좀 이것저것 귀찮은 사람은 그냥 부분집합이다 아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읽어도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에는 교집합하지 않고요. 안쪽에 있는 집합부터 먼저 원소를 적어 놓는 것이 편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지금은 요건 하지 않고 편의상 지금 배운 수학으로는 자, 요걸 해보겠습니다. 집합 A에는 1과 2가 있다. 그 다음에 집합 B는 1과 2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집합 B는 1, 2, 3, 4 1, 2, 3, 4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임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부분집합인 겁니다. 자, 더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뒤로 더 배워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가로 2번 부분집합의 성질을 봅시다. 중요해요. 별표하고. 세집합 ABC에 대하여 공집합은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이해력이 필요해요. 자, 세집합 ABC에 대하여 잠깐 세집합 ABC에 대하여 자, 동그라미 1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요즘 이해를 해야 될 게 공집합이 왔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성질을 나타낼 때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일반적인 성질을 나타낼 때 여기 있는 집합 A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집합을 포함한 얘는 공집합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집합은 일반적으로 성질을 나타낼 때 집합 A라고 적혀있던 집합 B라고 적혀있던 집합 C라고 적혀있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집합이 여기 와도 된다라는 뜻이야. 모든 집합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공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집합은 공집합인데 얘는 원소가 없지.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얘의 원소가 여기 다 있어야 돼. 그럼 얘의 원소는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없음의 상태가 여기 있잖아. 그래서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또는 여기 1, 2라는 원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집합의 상태는 원소가 하나도 없음이야. 얘는 이미 하나도 없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 그릇이라고 생각해봐. 그지?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원소 두 개가 있음의 상태고 이건 하나도 없음의 상태야. 원소가 빵개야. 원소 빵개인 상태가 이미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또 다르게 설명하면 얘가 공집합이 왜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냐 하면 얘의 상태가 이미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지워보면 알 수 있죠. 자, 얘의 상태를 이미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1과 2를 담아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두 번째,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지. 간단해요. 자, 집합 A가 1, 2야. 똑같은 집합이지. 똑같이 집합 A 하나의 문제에서 집합 A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지. 왜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중요한 성질이지. 자주 쓰이는 이런 것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그 다음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잘 안 돼. 이 집합 기호도 엄청 비슷한 것들이 많아. 헷갈려. 그냥 외우면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해하고 항상 판단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이거라고 연결됐어. 이거 중요해. 그리고 또는 을 구별해야 된다고 했어.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확인해 볼까요?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죠? 이면 앞에 있는 말이 앞에 나온 말이 가정이지 뒤에 나온 말이 결론이고 가정이면 결론이다. 명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뒷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요 조건을 가지고 이걸 언제나 증명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언제나 단 한 번에도 없이 증명할 수 있으면 옳다라는 거죠. 한 번이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거짓이라는 거지. 그걸 발레란 거예요. 참에 반대되는 예. 자, 그런데 이 가정을 보면 이거로 연결되어 있어. 이거는 동시에지. 그러니까 얘와 얘가 동시에 존재해야 돼. 동시에 만족되어야 돼.
그럼 자 봅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대부분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 아주 쉽게 풀려. A가 B의 부분, 일반적으로 부분집합은 이렇게 그리면 돼. 두 집합이 서로 같아도 부분집합이지만 보통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문제가 풀립니다. 경험상. 자,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동시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도 만족해야 돼. 동시에. B도 그 B가 C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집합 A는 집합 C의 부분집합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거는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래서 풀면 됩니다. 언제나. 몇 번 해보면 숙달이 되면 안 그래도 이거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녹색 삼각형. 기호 이것은 포함하다를 뜻하는 영어 컨테인의 첫 글자 C를 기호한 것이다.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일 때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B는 A를 포함한다 라고 한다. 읽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 부분집합이다 아니다 라고 읽어도 돼요. 자, 세 번째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는 집합 A 원소 중에서 집합 B 원소가 아닌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별표하고 적으세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집합 A가 집합 B에 완전히 쏙 들어가야 부분집합이지. 완전히 쏙 들어가야. 그럼 A는 B의 부분집합 아니고 B도 A의 부분집합이 아닌 거지.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는 공통 원소고 나중에 이게 교집합이라고 배울 거야.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는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죠. 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는 게 아니지. 이렇게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야만이 부분집합이거든. 그러나 얘는 그렇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라는 말은 집합 A의 이런 원소 중에서 B에 속하지 않는 게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먼저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생각하고 확인해보는 습관. 문제 푸는 것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쉽게 해결됩니다. 그 다음 서로 같은 집합 하겠습니다. 자, 서로 같은 집합 정말 중요해요. 자, 책을 보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꼭 줄 것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B도 A의 부분집합.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부분집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만족할 때 A와 B는 서로 같다고 합니다. 이거를 만족하면 A와 B는 서로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A equal B 집합 equal 집합 두 집합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가로 2번 두 집합 A와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이것을 기호로 A와 B는 같지 않다. 만약에 같지 않다면 줄을 꺼시면 됩니다. 책에 있듯이.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자, 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런 경우. 자, 이것도 집합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집합이 서로 떨어졌을 때. 나중에 배우는데 이 두 집합, 이런 두 집합을 서로 소라고 배울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점점 가까이 가져가 봅시다. 이렇게. 공통원소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더 가까이 가져가 봅시다. 일치하겠죠? 두 집합이 서로 같을 때. 그죠? 집합 A를 더 안으로 넣으면 A나 B를 안으로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집합의 포함관계는 또 A가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건 대등한 거죠. B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패턴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외우는 방법 여기서 점점 가까이 가져가 보면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쉽게 나온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도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B도 A의 부분집합이야. 서로 부분집합이 돼. 안 되죠. 부분집합이. 이런 거 아니에요. 자, A, B 서로 부분집합 안 되죠. 자, B는 A의 부분집합이지만 A가 B에
쏙 안 들어가지. 부분집합이 안 되지. 이런 경우도 아니에요. 자, A는 B의 부분집합이지만 B가 A의 부분집합이 안 되지. 쏙 들어가지가 않지, B가. 이것도 아니야. 그럼 자, 이거 한번 보자.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지. 반대로 B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하지. 이 두 집합 A, B가 서로 같다라는 말은 자, 서로 부분집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실제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의를 알아야 돼요. 얘를 반드시 만족하는지, 얘를 만족하는지 이 정의를 집합 A와 B가 서로 같다라는 정의, 이 정의를 만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한 가지 더 설명을 하자면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찾느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실제로 같은 집합을 한번 적어봅시다. 1, 2, 3 같으려면 집합 B도 1, 2, 3이어야지. 이럴 때 두 집합 A와 B는 같다고 하지. 왜? 왜 서로 같다고 하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면 이 말은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 방식을 이야기해 보면 일단 두 집합에 서로 부분집합이 되고 똑같은 집합이려면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자, 원소의 개수가 같다 라는 걸 의미하고 동시에 종류도 같아야 돼. 종류도. 원소, 모든 원소의 종류도 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가 4면 개수는 3개로서 같지만 원소의 종류가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이 의미가 바로 이 의미와 같은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진부분 집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진부분 집합은 진짜 완벽한 참진짜. 진짜는 참진짜죠. 그거 참된 부분집합,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자, 진부분집합 책 보세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집합이지만 서로 같지 않을 때 중요한 말이죠. 줄 긋고 기호로 표현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지만 A와 B가 같지 않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이죠. A는 B의 부분집합이지만 A와 B는 서로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리고로 연결돼야 된단 말이죠.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이럴 때 A를 B의 진부분집합이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막 외우려고 하면 힘들죠. 그 뜻을 이해를 하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봅시다. 같지는 않아야 돼. 같지는 않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려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쪽을 만족하는지 봅시다. A가 B에 쏙 들어가지. 부분집합 되지. 동시에 같지는 않다라는 거지. 같지 않다라는 걸 만족하지. 자, 그럼 이런 거는 같은 거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지. 즉 이게 진부분집합이라는 거지. 얘는 진부분집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는 만족하지만 이걸 만족 못하지. 같으면 안 되는데 같잖아. 자,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쏙 들어간 것을 진부분집합이라고 그래. A는 B의 진부분집합이다. 이런 두 집합 사이는 진부분집합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사실이야.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도 되고 이런 경우도 된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풀 때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걸로 증명하면 다 풀립니다. 증명 문제도. 근데 특수한 이걸로 안 된다, 뭔가 이상하다. 그럼 특수한 케이스는 이것까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생각해서 항상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분집합이다라는 말은 진부분집합인 경우와 서로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만 진부분집합이라는 사실. 자, 밑에 녹색 삼각형 보면 동그라미 1번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는 집합 A가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이거나 같다임을 뜻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은 진부분집합이거나 서로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고 2번 집합 A가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일 때 이럴 때 이 말이지. 이럴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지. 그리고 B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별 청개합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 설명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먼저 공식을 보면, 자, 집합 A의 원소가 n개라고 합시다. 집합 A의 원소가 A1, A2, A3. 자, 이러면 1, 2, 3, 3개까지. 마지막 숫자가 3이야. 규칙적으로 나열되는데. 그럼 3개지. 3개. 하나, 둘, 셋, 3개. 자, 이런 규칙으로 나열됐어. 그러면 AN까지 있어. 그럼 이거 몇 개입니까? N개. 이해가죠? 자, 이럴 때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첫째, 이거부터 해결해 봅시다. 첫째,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따라합시다. 공식부터 소개하면 2의, 자, 원소가 몇 개예요? n개. 집합의 원소가 n개야. n개. 자,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자, 이 공식들 다 가로 1번, 가로 2번 별표하고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물론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자,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제곱개에서, 자,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은 제외해야 돼.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과 같잖아, 그지? 자기 자신은 하나 제외해야 돼. 그래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런가? 추론을 해봅시다. 실제로는 외워서 풀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그러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알아봅시다. 자, 먼저 집합 A가 어떤 집합이 있는데, 자, 원소가 한 개 있는 집합을 봅시다. 자, 이 집합의 부분집합을 직접 구해보면, 자, 부분집합을 구할 때는 원소 반 개짜리,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됩니다. 자, 원소 반 개 있는 거 공집합이 있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지. 얘는 없음의 상태를 이미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 한 개짜리. 자기 자신이죠. 자, 그럼 원소가 한 개 있지? 자, 공식화해 봅시다. 원소 개수,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화해 봅시다. 원소가 한 개 있는 집합은 부분집합이 2개가 나와. 자, 우리가 금방 배웠던 공식하고 연관시켜 봅시다. 2의 원소의 개수. 처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 2의 n제곱. 맞죠? 2의 n제곱. 자, 처음부터 원소가 이렇게 2개 있었다. 그럼 부분집합 구해봅시다. 어떻게 하라고? 공집합, 원소 반 개짜리, 그 다음 한 개짜리, 1만 가지는 것, 2만 가지는 것, 2개짜리, 1, 2 다 가지는 것. 이해가죠?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이건 아까 설명했고, 공집합,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다. 얘는 왜 이 집합이 부분집합이지? 이 집합의, 요 집합의 모든 원소가 여기 있잖아. 있잖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해하면 쉬워요. 자, 그럼 원소가 2개짜리죠. 원소가 2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
2의 n제곱꼴로 나타내 봅시다. 2의 제곱. 그 원소의 개수가 지수죠. 원소의 개수가 지수. 자, 하나 더 해봅시다. 1, 2, 3. 이 집합의 분집합을 구해봅시다. 공집합. 원소 한 개짜리 1만 가지는 것, 2만 가지는 것, 3만 가지는 것. 자, 원소 두 개짜리 왼쪽 궁뎅이 1, 2 가지는 것, 오른쪽 궁뎅이 2, 3 가지는 것, 덩더리 1, 3 가지는 것. 원소 반 개짜리, 원소 한 개짜리, 원소 두 개짜리, 원소 세 개짜리. 자기 자신 1, 2,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소가 3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예요. 2의 n제곱꼴로 나타내 봅시다. 2의 세제곱, 지수 3. 자, 그래서 추론해 봅시다. 원소가 n개인 집합은, 자, 원소가 1개이면 여기가 1, 원소가 2개이면 여기가 2, 원소가 3개이면 여기가 3. 이거 변하죠? 그래서 변수가 되는 거죠. 이거 안 변하죠? 그래서 상수가 되는 거죠. 그대로. 자, 규칙을 찾아봐. 일치하지? 그럼 여기가 n이면 여기도 n이다. 그래서 원소가 n개인 집합의 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다. 그 다음, 그럼 진부분 집합을 잘 봐봐. 이 집합의 진부분 집합은 뭐야? 진부분 집합이라는 거. 자기 자신은 안 되지, 진부분 집합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 제외시켜. 자, 자기 자신을 제외. 자기 자신과 같은 것은 진부분 집합이 아니지. 그래서 세 개. 자, 자기 자신을 제외시켜.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 한 개를 빼면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두 가지 공식이 아까 그 두 가지 공식이 증명됐죠. 자, 그 다음 5번 별 만개. 이게 더 중요해요. 금방 배운 건 기본 공식이고.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잘 봐요. 원소가 4개만 되어도 부분집합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거 가지고 내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책을 보면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 A는 원소가 n개 있는 집합이라고 했을 때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원소로 갖거나 갖지 않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자, 이 공식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k 제곱개이다. 공식 동그라미 하고요. 가로 2번,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특정한 원소 m개를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m 제곱개. 3번,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특정한 원소 K개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특정한 원소 m개는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k-m 제곱개이다. 일단 공식 체크해 두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좀 어렵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걸 집합 A라고 합시다.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거 중에서 이 말이에요. 간단한 말이에요. 중에서 일단 집합 A의 부분집합 몇 개 나와요? 2의 세제곱개 나와. 이거 중에서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갖는 부분집합을 찾아봅시다. 뭐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문제에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을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직접 찾아봅시다. 1을 반드시 가지는 것은 얘. 우리가 직접 찾아도 되는데 원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너무 힘들어. 규칙은 똑같아. 자, 그럼 이게 답은 4개가 나와야 된다. 그지? 4개가.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 A 부분집합 중에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그럼 4개가 나와야 돼. 4개가. 자, 생각해 봅시다.
일단 설명을 들어봐요. 자, 이 설명을 들어봐봐.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자, 집합 A에 부분 집합 중에서 1을 반드시 포함한다 했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집합 A에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가 원래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내 설명 잘 들어. 이래 놓고 부분 집합 구해봅시다. 공집합 2만 가지는 것, 3만 가지는 것, 2와 3을 가지는 것. 이렇게 4개가 나와. 그지?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 해결돼 버려요. 그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지. 여기다가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 1을 적어 넣어 봅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답이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특정한 원소 1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부분집합을 구하면 그 개수와 같다라는 거지. 직접 구하려면 이렇게 구한 후에 특정한 원소 1을 적어 놓은 것과 같지. 자, 그럼 개수만 생각하면 뭡니까? 특정한 원소 1이 없다고 생각한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특정한 원소 3개에서 1을 빼면 2의 제곱계 4개가 나오는 거죠.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해봐. 2의 제곱계 4개.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면 이 부분 반복해서 돌려서 보세요. 자, 근데 아주 좋게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나 절대로 포함하면 안 되는, 반대로 절대로 포함하면 안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나 사실은 같습니다. 봅시다. 가로 2번 내용인데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특정한 원소 M개를 원소로 갖지 않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집합 A가 1, 2, 3이었잖아, 원소가. 그럼 문제에서 또 이렇게 해봅시다. 1을 가지면 안 되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이번에는 1을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자, 원래 1, 2, 3이 있었는데 집합 A에, 그럼 집합 A의 부분집합은 이렇게 나오잖아.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을 가지지 않는 그럼 1이 아예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1이 1이 없어. 1이 있어 안 돼. 1 없어. 1 없어. 1 없어. 얘들은 1 가지지. 그치? 1 가지지. 그것도 4개야. 잘 봐봐. 1을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도 봐봐. 1을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도. 자, 1을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도. 처음에는 이렇게 원소 한 개만, 특정한 원소를 가지든 안 가지든 한 개 가지고 해봐. 자, 1을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직접 구할 때 이렇게 찾아야 되죠. 가장 원시적으로 구하는 방법. 그런데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1을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도 아까처럼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처럼 없다고 생각하고 똑같아. 얘의 자, 가지면 안 되는 원소를 지워버리고 이 집합의 부분집합 구한 거하고 똑같아. 공집합, 2만 가지는 것, 2만 가지는 것, 3만 가지는 것, 3만 가지는 것, 2하고 3 가지는 것. 똑같아. 그러니까 공식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계야. 그런데 가지면 안 되는,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원소가 한 개야. 그걸 빼어줘. 지우고 구한 거하고 같다 이 말이야. 뺀다라는 말. 그치? 자, 지우면 2개. 원소가 2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하고 같다 이 말이지. 3 빼기 1이니까. 그래서 특정 원소를 반드시 가지는 거나 특정한 원소를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나 공식의 원리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용해 봅시다. 똑같은 논리로. 자, 어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원소 개수가 n이에요. 다시 합시다. 자, 내가 이걸 가지고 해봅시다. 더 쉽게. 자, 이랬어. 집합 A가 1, 2, 4. 그럼 부분집합이 이렇게 나오지? 그럼 1은 반드시 가져야 돼. 1은. 그지? 1은 반드시 가져. 1 반드시 가지는 거 여기 있지. 빨간 동그라미 친구. 그리고 2는 절대로 가지면 안 돼. 그지? 그럼 2를 가지지 않는 거 찾아봅시다. 자, 근데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1은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서 2를 가지지 않아야 되지. 1은 가지고 있으면서 2를 가진 것은 안 돼. 2를 가진 것은. 그럼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자, 뭐 한 거하고 같아? 그대로 가진다 안 가진다 그대로 응용하면 처음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계야. 그럼 반드시 가지는 원소 1 한 개 빼고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원소 2 한 개 개수 빼면 2에 3 빼기 1 빼기 1 하면 1이지. 2의 한 제곱. 그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게 1, 2, 3 공식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뒤에서 실제 문제 풀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금방 쌤이 설명한 부분을 반복해서 돌려서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면 개념원리 익히기는 숙제로 풀어오시고, 자, 첫 번째, 자, 필수의 7번 기호의 사용. 자, 봅시다. 집합 A가 공집합 1, 2 에 대하여 이런 집합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자, 지금은 틀린 것을 골라야 돼요. 자, 먼저 집합 A의 원소는 공집합. 집합도 원소가 될 수 있다는 거. 1, 2, 1, 2를 가지는 집합. 이렇게 덩거리 처리해. 자, 그 다음 1번. 이럴 때 1번. 공집합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얘가 집합 A의 원소가 되려면 집합 A에 얘가 있어야 돼. 있네. 옳은 말이죠. 2번. 자,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자, 조심해야 돼. 자, 부분집합.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려면 부분집합의 정의. 요 집합의 모든 원소가 P밖에 없지. 모든 원소가 요 집합에 있어야 돼. 속해야 돼. 그지? 자, 이 집합의 모든 원소가 여기 있어야 부분집합이지. 그지? 이 집합의 모든 원소 P가 여기 있나? A에 있지. 그런 말이지. 그 다음에 잘 틀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3번. 자,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자, 일반적으로 원소 기호는 원소와 집합 사이에 쓰지. 그런데 착각을 하면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포함관계를 써야 되는데 부분집합 기호를 써야 되는데 왜 원소 기호를 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집합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원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대로 해석을 해봅시다. 얘가 집합 A의 원소이려면 집합 A에 이런 원소가 있어야 돼. 있습니까? 없잖아. 진짜 이렇게 생긴 거 없지.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자, 만약에 얘를 이렇게 적으면 옳은 말이죠. 요 집합이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이 집합의 모든 원소 1이 여기 있으면 돼. A 있잖아. 그지? 이렇게 하면 옳은데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 자, 그 다음 4번 1,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자, 이게 원소이려면 이런 게 진짜 있어야 돼. 얘가 이런 걸 진짜로 원소로 가져야 돼. 있지. 원소로. 옳은 말이야. 자, 5번. 자, 1,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문제마다 달라. 조건을 잘 보고 풀어야 돼.
자, 그래서 이거 4번 체크해놔. 4번과 5번 구분 해야 돼. 문제마다 달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자, 이 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얘가 여기에 부분집합이 되려면 이쪽 집합에 이 모든 원소가 속해야 돼. 있어야 돼. 집합에 1, 2라는 원소가 다 있어야 돼. 자, 1, 2라는 원소가 다 있지.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1, 2라는 원소가 다 있지. 그러니까 이건 옳은 말이야. 그 틀린 것은 몇 번? 3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키포인트 보면은 원소와 집합 사이 관계는 자 원소 기호를 쓰고 집합과 집합 사이 관계는 포함관계 부집합 기호를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밑에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필수의 이제 8번 두 집합. 자, 집합 A는 1과 A 플러스 2를 원소로 갖고, 자, 집합 B는 3과 A 제곱 플러스 2와 A 플러스 2를 원소로 갖는다. 이때 A가 B의 분집합일 때, 자, 실수 A의 값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었어. 자,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은 부분집합이라는 거겠죠.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란 말은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야 돼. 즉, 쉽게 이야기하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있어야 해. 집합 A의 원소 1이 여기 있는 집합은 없어. 그런데 얘는 1이 아니야. 그럼 얘가 1이든지 얘가 1이든지 이렇겠지. 그 다음 두 번째. A 플러스 2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지. 어떤 게 A 플러스 2일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여기도 문자고 여기도 문자니까 문자인 것을 비교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그럼 1은 반드시 있어야 해. 자, 이런 문제 중요해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려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어야 해. 그 A 모든 원소가 여기 다 있어야 해. 자, 숫자가 더 쉽지? 자, 1이 여기에 있어야 해. 그럼 이건 1이 아니야. 얘는 1이 아니야. 그럼 얘가 1인 경우 풀고 얘가 1인 경우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자, 첫째, A제곱 플러스 2가 1인 경우. 자, 풀어봅시다. 2차 방정식이죠. A제곱은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지. 허수를 갖네. 그럼 A는 얼마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허수가 되지. 그런데 실수 A를 구하라 했거든. 그럼 이건 조건의 위배가 되지. 자, 조건의 위배가 되지. 이 경우는. 그래서 두 번째. 자, 실수가 존재하지 않지. 실수 A가. 두 번째. 그러면 이게 1이라는 사실은 잘못됐다라는 거지.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다. 왜? 실수 A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이 경우 봅시다. 두 번째. A 플러스 1이 그러면 1이 되어야 하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조건을 맞춰보면 얘는 1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얘가 1일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1이 되어야만 문제가 생기하겠죠.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A는 제로가 되지. 실수로서 존재하네. 그치? 그럼 A가 제로라는 것을 알았죠. 역시 잘 안되면 반복해서 보세요. 자, 그러면 구한값은 집어넣어야죠. 그럼 A 대신 그래도 A가 나왔다고 해서 다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조건에 부합해야 돼. 특히 이런 조건들을 다 확인해야 돼요. 자, 그 집합 A와 B를 구해봐야 됩니다. A는 A가 제로일 때, 자, 1, A가 제로니까 이 집합 A는 1, 2라는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는 뜻이지. 자, 집합 B를 봅시다. 3. 자, A가 지금 제로예요. 제로 넣어봐. 2. 제로 넣어봐. 1. 자, 확인해 봅시다. 집합 A의 모든 원소 1, 2가 집합 B에 있죠. 그래서 A가 B의 분집이라는 걸 만족하지. 그래서 실수 A 값은 제로라는 겁니다. 제로.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여러 번 풀어보세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필수 예제 9번. 서로 같은 집합이 주어졌을 때 미지수 구하기. 이 문제도 중요해요. 잘 나와요. 별표하시고. 자, 집합 A가 마이너스 2 A제곱 플러스 2A. 결국 이런 문제는 다 방정식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죠. 자, 집합 B는 3 A제곱 마이너스 3A 라고 합시다. 했을 때, 자, A와 B는 같은 집합이래. 서로 같은 집합. 이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 자, 두 집합이 같으려면 서로 부분 집합이 되겠지. 그걸 쓰려면 좀 힘들지, 그걸 사용하려면. 그래서 뭡니까? 개수가 같아야 되고, 종류가 같아야 돼. 개수는 같죠? 콤마로서 구분 됩니다, 원소가. 이렇게 두 개씩을 원소로 같죠. 원소의 개수가 같고, 종류가 같다. 까먹으면 적어보면 돼. 이 집합과 같은 것은 이 집합이다. 그럼 개수가 같고, 종류가 같아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개수는 같지, 그지? 자, 개수, 종류. 지금 개수는 같아, 그지? 종류만 같으면 돼, 이제 모든 종류만. 자,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돼요, 이쪽에. 이 마이너스 2 아니거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맞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해. 그 다음. 자, 종류가 같으면 남은 것들이, 종류가 같기 위해서 남은 것들이 같아야 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는 3이 되어야 된다. 동시에 만족돼야 되지, 둘 다. 그래서 연립해서 풀라는 이야기죠. 이해가시죠? 연립해서 푸는 거 빼어서 구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2차 방식 풀고, 2차 방식 풀어서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연립해서 풀어도 되고요. 자, 그냥 각각 풀어서 공통해를 구하는 방식을 취해봅시다. 자, 이걸 풀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 자, 이걸 정리하면 플러스 2A 마이너스 3 이퀄 0. 자, 인수분해하면 자, A1, A2 이퀄 0. 자, 합해서 마이너스 3. 자, 곱해서 플러스 2. 맞죠?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A1, A2, 3 이퀄 0. 합해서 플러스 2. 아, 안 되는데. 얘는 안 구해지죠? 그러면 근의 공식에 넣어서 하면 시간이 걸리겠죠? 자, 지금 그럼 이런 방식을 취해봅시다. 어차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유리수 범위에서 얘 둘 다 만족하는 A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풀어서 구한 A 값 중에서 자, 얘까지 만족한다면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하겠죠. 그런 값을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이걸 풀면 A는 1 또는 A는 2가 되죠. 자, 이거를 밑에식에 넣어봅시다. A 대신 1을 넣으면 A가 1일 때 1 플러스 2는 3. 3 이퀄 3 만족하죠. 그래서 이 값은 두 식을 다 만족하는 값이죠. 자, A가 2일 때 자, 2를 넣어봅시다. 2는 4, 2는 4는 3. 성립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A의 값은 1이라는 겁니다. 자, 키포인트도 점검하시고 밑에 문제 풀어오시고 그 다음 페이지 필수 예제 10번 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0번.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이 문제 별표합니다. 중요하죠. 자, 먼저 집합 A가 3, 4, 5, 6, 7 3, 4, 5, 6, 7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이때 가로 1번 집합 A 부분 집합 중 5는 반드시 가져야 돼. 5는 반드시 가지고 3, 6은 갖지 않아야 돼. 3과 6은 갖지 않아야 돼. 5는 반드시 가지고 3과 6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분집합의 개수야. 자, 그러면 집합 A의 분집합의 개수는 개수만 구하면 되니까 직접 구할 필요가 없죠.
직접 일일이 부분집합을 구해서 구할 필요가 없고 개수만 계산해내면 됩니다. 공식으로.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먼저 구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2의 5제곱겠죠. 자, 반드시 가지는 원수 1개죠. 그걸 빼고 개수를 뺍니다. 개수를.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원수 2개를 뺍니다. 자, 그러면 5 빼기 5에서 3을 뺀 것과 같으니까 제곱이 되죠. 그래서 답은 4개. 자, 공식을 충분히 아까 설명한 걸 이해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자, 이 문제 발표합니다. 2번. 이건 지울게요. 자, 집합 A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런 문제 중요합니다. 적어도 한 개의 홀수. 자, 홀수를 생각해 봅시다. 3, 5, 7이요. 이걸 일일이 구하려면 집합의 부분집합을 다 구해놓고 홀수 3, 5, 7을 한 개 이상 갖는 부분집합을 다 찾아내면 되지.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집합의 부분집합을 다 구하면 이만큼일 거야.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근데 3과 5와 6이 한 개 이상 들어있다. 얘만 있든지 얘만 있든지 얘만 있든지 부분집합 안에 어떤 2개씩 들어있든지 3개 다 있든지 한 개 이상 들어있다는 말이지.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이런 것들이 부분집합 중에서 이런 것들이 홀수가 한 개 이상 있어야 해. 그런 걸 구해야 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야? 응? 여사건을 생각해보면 하나도 없는 걸 빼버리면 되지. 자, 전체 부분집합 개수 중에서 부분집합 중에서 3과 5와 7을 절대로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지. 빼어주면 되지. 자, 집합의 모든 부분집합이 여기 있어. 모든 부분집합이. 그런데 우리는 3과 5와 7이 한 개 이상 들어있는 부분집합을 원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는 거지. 3과 5와 7이 아예 없는 놈들을 구해서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3과 5와 7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어버리면 그럼 결과는 3과 5와 7을 한 개 이상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 3과 5와 7을 절대로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2의 5개 중에서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되죠. 그죠? 자, 2의 5제곱은 30이죠. 외워두세요. 2의 5제곱은 32. 2의 10제곱은 1024. 자, 이거 계산하면 2니까 2의 제곱이 되죠. 2의 제곱은 4죠. 그래서 뭡니까? 28개 있다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길되었고 키포인트의 공식 한번 확인하시고 문자로 외우는 것은 큰 의미 없어요. 밑에 문제 풀어 오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필수 예제 11번 별표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두 집합 A, B가 주어지는데 A는 2와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집합 B는 X는 12의 양의 합수. 12의 양의 합수 구하는 게 좋겠네요. 자, 1 곱하기 12 곱해서 10이 되는 자연수가 12의 약수죠. 그 다음에 2 해봐야지. 2, 6, 12. 그 다음에 3 해봐야지. 3, 4, 12. 3과 4 사이 숫자 없지? 자연수 없지? 그러니까 다 구하는 거지. 지금 A, B는 이렇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문제 주는 조건이 A는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죠.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가 뭔지부터 알아봅시다. 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 이런 뜻이죠. 이 조건은 집합 A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 X는 A를 부분집합으로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는 집합 A를 부분 집합으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만 생각해봐. A가 X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말은 X에 A의 원소가 다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 즉 2와 4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지? 자, 두 번째 잘 들어봐. 간단해 이해만 하면 이쪽도 만족해야 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야. 그럼 X의 개수는 뭐야? 일단 요것만 생각해봐. X는 B의 부분 집합이니까 B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있다라는 거지. 요건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생각하면 집합 X는 B의 부분 집합이므로 X가 요것만 생각하면 X가 될 수 있는 개수는 집합 X가 될 수 있는 개수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있겠지. 그지? 그런데 집합 X는 둘 다 생각해 봅시다. 이 앞에 말은 이 말이잖아. 그지? X는 2와 4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X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야. 그럼 X는 뭡니까? 집합 B의 부분 집합 중에서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집합 A의 집합 B의 원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해가요? 자, 다시 해볼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 A는 X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므로 X는 A의 원소를 다 갖고 있어야 해. 또한 이쪽도 만족해야 돼. 또한 X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야. 집합 B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X는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의 개수와 같지. 그래서 집합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곱인데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의 개수가 2개예요. 이해하면 쉬워요. 2의 4제곱개. 그래서 답은 16개이다 이 말입니다. 자, 키포인트 확인하시고 밑에 문제 풀고 연습 문제도 풀고 해서 연습 문제까지 풀어서 숙제로 톡으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학원에서 쌤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